윌리엄 왕자와 앤 공주가 궁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공식 발표 내용 자체가 아니라 다른 부분입니다. 그들이 공식 발표를 하기 직전에 벌어진 논쟁이 바로 그 계기였습니다. 왕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성명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스캔들, 별거, 왕위, 계승, 혼란 등 그 어떤 것도 윌리엄 왕자가 막내 아들 루이 왕자가 희귀 소아 신경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직접 발표해야 했던 순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단순한 건강 소식 발표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윌리엄 왕자는 여론이 자신들을 지배하기 전에 스스로 여론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카에서리는 아들이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진단명으로만 여겨질까봐 두려워했고, 결국 앤 공주는 그들 모두와 왕실의 권력 구조 사이에 서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강인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 진단 자체는 심각합니다. 운동 능력, 움직임, 신체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지 여부를 두고 사적으로 얼마나 갈등을 빚었는지입니다. 그리고 앤 공주가 어떻게 나서서 왕실 아이들의 모습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크라운 워치를 구독하시면 이 이야기에 대한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상황이 일반적인 왕실 건강 발표와 다른 점은 윌리엄 왕자가 윈저 성의 브리핑룸에 보좌관과 홍보 전략가들에게 둘러싸여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앤 공주와 함께 들어섰는데, 앤 공주는 그를 지지할 만큼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의 고통이 약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현재 왕실 권력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윈저 성은 수세기 동안 권력의 선언을 목격해왔지만 이번 선언은 어떤 승리의 기운도 담고 있지 않았다. 궁정 관리들은 윌리엄이 두 손바닥을 탁자에 얹고 미리 연습한 듯한 성명서를 읽기 시작하자 침묵 속에 기다렸다. 루이가 정식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병세는 장기 치료와 공식 석상 출연 자제, 그리고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요구할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이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애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의 침착함이 무너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바로 이 순간을 두고 몇 주 동안이나 그와 은밀히 논쟁을 벌여왔다. 애는 침묵이 위험해졌고 소문이 퍼지는 것보다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믿었지만, 윌리엄은 모든 것이 드러나면 아들이 원하지도 않는 꼬리표에 갇히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카에서리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고 자신의 아이를 궁궐의 공식 발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생각에 격분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한마음으로 서 있는 그들 모두 사이에는 그러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고려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진단 결과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그 진단에 이르기까지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전문의들은 루이에게 나타나는 원인 불명의 피로감, 불안정한 움직임, 그리고 한동안 손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증상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기 때문에 초기 검진에서는 신경학적 문제보다는 피로감이나 일시적인 발달 문제로 진단했습니다. 카에서리는 모든 변화를 알아챘지만 증상이 너무 불규칙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아들이 걱정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윌리엄은 피로 때문이라는 설명을 고수했는데 그것이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휴식을 취하면 아들의 기력이 회복되고 가족은 평소처럼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윈조에서 진행된 비공개 리허설 도중 그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가족들이 공식 석상에 앞서 타이밍과 움직임을 연습하는 비공개 리허설이었다. 루이는 접견실을 가로질러 아버지에게 다가가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었다. 그의 앞길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장난스러운 방해물도 없었다. 한순간 앞으로 나아가던 그는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져 당황하고 겁에 질렸다. 윌리엄이 그에게 달려가는 동안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루이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윌리엄은 아이 옆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을 꽉 쥐라고 했다. 아이는 한 손을 꽉 잡았지만 다른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윌리엄의 얼굴은 순식간에 걱정에서 공포로 바뀌었다. 캐서린은 여전히 몇몇 보좌관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아닌 공포에서 비롯된 분노로 방을 비우라고 명령했다. 애는 즉시 움직여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왕실 활동 조율에 사용되는 내부 일정표에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비공식적인 언급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루이의 두려움이 궁궐 소문으로 퍼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의사가 루이를 진찰했고 즉시 그 패턴을 알아차렸다. 낙상은 이전의 피로 불안정한 균형, 약한 악력과 일치했고 의사는 즉각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촉구하며 윌리엄에게 지체하면 귀중한 치료 시간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때 애는 분노를 식히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전 두 번의 사건은 하급 직원들에 의해 어린아이의 서투름으로 치부되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름 날짜 그리고 모든 기록을 요구했다. 윌리엄은 전문의를 따라 개인 복도로 들어가 어떤 아버지도 입 밖으로 꺼내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을 던졌다. 아들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의사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은 어떤 진단보다도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추락사고는 비상사태를 초래했지만 최종 검사 결과는 완전히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윌리엄 캐서린 애는 루이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숨겨야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밝혀야 할지를 놓고 근본적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논쟁은 참모나 의사들 앞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 오직 세 사람만이 어떤 절차로도 답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윌리엄은 사건의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캐서린은 아이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했으며 망설임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둘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캐서린은 최종 진단 보고서를 2번이나 읽고 나서야 내려놓았습니다. 전문의들은 루이의 질환이 심각하지만 조기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루이에게 시간과 보호 그리고 불필요한 압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왕실 홍보 담당자들은 가족들의 공식 석상 참석 취소가 주목을 받자 이미 간략한 성명 초안을 작성해 놓은 상태였다. 왕실 홍보 성명은 기본적으로 대중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발표되는 공식 메시지이다. 윌리엄 왕자에게 침묵은 위험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카에서린은 코안을 테이블 너머로 밀어주며 차갑고 멀게 느껴지고 거의 헌법 문서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그 안에는 루이가 추락사고 후 보였던 두려움이나 어른들이 그의 주변에서 목소리를 낮췄을 때 그의 목소리에 담긴 혼란스러움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루이는 우리 아들이지 궁궐의 성명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윌리엄은 침묵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만약 먼저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아이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노출될 거라고 대답했다. 캐서린이
그가 아버지로서의 생각보다 후계자로서의 생각을 먼저 한다고 비난하자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모두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서린은 루이가 바로 그 선택권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침묵을 지켰지만 그녀 주변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녀는 그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슬픔을 감내하는 것을 지켜봐 왔는데 이제 그 차이점들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앤은 모든 상황을 뒤바꿀 만한 중요한 정보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검토한 비공개 왕실 브리핑을 통해 왕실 내부 관계자 중 한 명이 이미 루이의 수정된 일정에 대한 접근을 요청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요청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비밀이 가족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경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압력을 막기 위해 윌리엄 왕자가 주도하고 자신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확인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군주의 장녀에게 주어지는 칭호인 앤 공주는 증인이자 방패 역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카에서린은 발표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루이와 함께 남을 것이다. 윌리엄은 일어서서 문 쪽으로 향했고 캐서린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멈춰 세웠다. 그가 몸을 돌리자 그녀는 진료 기록을 그의 가슴에 밀착시키며 말을 할 때는 미래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앤은 펜을 내려놓고 어떤 왕실 일정도 소년의 치료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약속했다. 가족은 합의에 도달했지만 용기만으로는 루이를 보호할 수 없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동정심이 항상 일정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앤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진다. 윌리엄이 후계자일지는 몰라도 진단 후 몇 시간 만에 앤 여왕은 그 가족 중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슬픔을 행동으로 옮기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떤 관리들이 협조할지, 어떤 전통을 잠시 중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정중한 표현 뒤에 숨어 저항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힘은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왕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봉사와 연약한 아이를 왕실의 권력에 휩쓸리게 하지 않으려는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루이의 이름과 관련된 모든 의무를 재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족, 하행사, 참석, 의식, 리허설, 여행, 계획,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행사 등 모든 것이 즉각적인 검토 대상이 됩니다. 공식 업무 일정표는 왕실 업무를 조직하는 데 사용되는 공식 달력이며 이제 모든 항목은 이전과는 다른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상적인 것처럼 보였던 일도 이제는 아이를 지치게 하거나 위험에 노출시키거나 두려움에 떨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아버지에게 변경 사항에 대한 협상 권한을 전적으로 맡겼고 아버지는 병원 상담과 캐서린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으며 길드는 그를 어디든 따라다녔다. 그는 앤에게 제도에 맞서 싸우라고 부탁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걱정했고 앤은 단 한 문장으로 그 생각을 끝맺었다. 루이가 당신을 찾는 곳이 바로 당신의 자리예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앤은 거의 즉시 저항에 직면했다. 여러 관리들은 소년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외하는 것은 눈에 띄는 공백을 만들고 추측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고 그녀는 그들의 우려 속에 숨겨진 계산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아이가 자신의 몸을 다시 믿는 법을 배우는 동안 아이의 외모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가 치솟았지만 한 번에 통제되지 않은 대립이 루이의 처우를 둘러싼 더 큰 궁궐 분쟁으로 번지게 할 수 있었기에 그녀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러되온 중 그녀는 어린 왕족들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 행사에 제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오래된 왕실 규정을 발견했습니다. 왕실 규정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공식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안내하는 내부 규칙인데 그녀는 그 규정의 문구를 즉시 거부했습니다. 정서적 안정과 적극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전통에 따라 휴식을 취하기 전에 완전히 지쳐 쓰러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 고위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공식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불참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은 전문가의 서면 권고를 테이블 위에 놓고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평판에 미칠 결과를 계속 설명하자 그녀는 단호한 동작으로 일정표를 닫고 논의를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장을 나와 빈 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동안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에서 기력이 싹 가셨습니다. 그때 윌리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아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0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더 큰 피해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캐서린은 사람들이 루이의 병명을 알기 전에는 그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참이었다. 발표 다음 날 아침 윈저성은 그 안에 사는 가족들에게 낯설게 느껴졌다. 전 세계 각지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고 보안 절차도 바뀌었다. 루이스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직원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노골적인 잔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캐서린은 진단 자체만큼이나 그녀를 두렵게 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들의 상태에 반응하기 전에 그의 건강 상태에 먼저 반응했다. 궁궐은 걱정을 표하려다가 오히려 그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시작했다. 루이의 얼굴은 그가 원치 않는 변화를 겪고 있었다. 공식 석상 참석은 중단되었고 학업 일정도 조정되었으며 매주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공식 석상 참석은 왕실을 대표하여 수행하는 공식적인 행사인데 이를 취소함으로써 그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의 부재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진단 결과를 쉽게 설명했다. 그의 몸은 균형과 움직임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소년이라고 했다. 루이는 그들의 말을 믿고 싶었다. 그때 한 간병인이 아이가 항상 혼자 가지고 다니던 물건에 손을 뻗자 아이는 그것을 휙 잡아당기며 왜 갑자기 모두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물었다. 캐서린은 그 질문 속에 담긴 분노를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좌절감이 아니라 진단 때문에 모든 어른들이 아이를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녀는 그날 오후 그 집안 사람들에게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어 이야기했다. 도움은 결코 굴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은 만지거나 안아 올리거나 안내하거나 개입하기 전에 반드시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그녀의 슬픔은 보호 본능으로 굳어졌습니다. 존중 없는 친절은 여전히 상처를 줄 수 있기에 그녀는 걱정이 아들의 독립성을 앗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윌리엄 왕자는 신뢰하는 홍보 고문으로부터 공식 성명 외에 세부 사항들이 유포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애기력이 약했다는 점, 갑작스러운 추락, 한 손의 반응이 늦었다는 점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언급되었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윈저 리허설에 대해 이야기했고 앤 공주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기록을 통해 그녀는 한 보좌관이 추락 직후 외부 자문가에게 연락하여 궁궐이 대중에게 알려질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정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르지만 루이의 개인적인 고통을 위험한 손에 맡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루이는 나중에 혼자 정원 길을 건너려다 중간쯤에서 자신감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윌리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을 안아올리거나 없지 않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해 주었다. 윌리엄은 그날 저녁 게시판에서 루이의 미리 짜여진 일정표를 떼어내고 빈 종기를 붙여 캐서린에게 아들의 삶이 더 이상 왕실의 기대에 맞춰 짜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는 여전히 감춰져 있었다. 루이가 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털어놓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치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위기의 방향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할머니 같은 이모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 사이의 사적인 대화 속에서 바뀌었다. 조언자도 카메라도 의학 용어도 없이 루이는 마침내 진단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털어놓았다. 그는 치료가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앤에게 그 고백은 이제 가족이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을 드러냈다. 윌리엄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루이가 얼마나 조용해지는지 알아차린 후 아이는 루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 루이는 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하며 그의 반응에 비추어 모든 발걸음, 모든 멈춤, 모든 불안정한 움직임을 살폈다. 루이는 어른들이 어떤 왕실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었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윌리엄이 나중에 커서도 중요한 행사에 자신을 데려가 줄 것인지 물었습니다.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앤은 그 속에 담긴 두려움을 알아챘습니다. 루이는 의식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병 때문에 아버지의 미래에서 자신이 제외된 것은 아닌지 묻고 있었습니다. 앤은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어른들은 때때로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일으키지 않은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의 슬픔은 실망이 아니라 사랑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의 왕은 눈앞의 아이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신이 대신 싸워줄 수 없는 무언가에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슬퍼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루이는 그 사적인 대화 중에 진단에 이르는 과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윈저에서 넘어지기 전부터 균형 감각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틀거리는 것을 숨기고 캐서린이나 윌리엄이 걱정할까봐 물건을 떨어뜨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앤은 루이의 용기 있는 척하는 행동이 오히려 가족들의 이해를 늦췄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실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죄책감이 두려움을 대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루이가 다시는 주변 어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통을 숨길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루이가 아버지가 여전히 자랑스러워하는지 맹세해 달라고 하자 앤은 재킷에서 작은 복무 배지를 꺼내 루이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복무 배지는 의무와 헌신을 나타내는 작은 상징입니다. 앤은 루이에게 용기란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윌리엄이 들어오자 루이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전에 먼저 입을 열어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윌리엄은 무릎을 꿇고 루이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가족은 필요한 모든 계획을 바꿀 것이지만 루이에게 자신의 자리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약속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루이가 아버지의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 가족은 비로소 세상에 나설 준비가 되었고 세상의 반응은 윈저 가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그 진단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공포를 이해하는 수백만 부모들이 함께 나누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윈저 성 밖에는 꽃과 작은 장난감 옆에 손으로 쓴 메시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송사들은 평소에 왕실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버리고 취약성 어린 시절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왕실은 멀리서 지켜보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품에 안겼습니다. 윌리엄은 아침 신문 한 면에 자신과 앤 공주의 공동 진단 결과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기사들은 왕위 계승 정치보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과 앤 공주의 차분하고 보호적인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왕위 계승은 누가 왕위를 물려받을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순서를 의미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절차가 거의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중은 진단 결과가 왕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의료 자선 단체들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경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료 두려움 그리고 달라진 미래에 적응하는 긴 과정에 대한 녹음 메시지와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그들의 솔직함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동정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루이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압박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에서린은 연출된 사진 촬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아들을 대중 앞에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루이가 아직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에게 온 국민 앞에서 미소를 지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인 혼란을 또 다른 의무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앤은 다른 길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의학적 세부 사항이나 소년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 없이 이야기를 공유해준 모든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는 짧은 답장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동의했고 거기에 개인적인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그의 아들의 가치는 의례적인 의무, 신체적 능력 또는 대중의 기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은 그날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윈저 성의 주요 출입구 중 하나인 케임브리지 게이트에서 한 무리의 부모들이 작은 장난감 왕관에 파란 리본을 묶었습니다. 그 옆에는 루이에게 힘이란 도움에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힌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영방송은 저녁 뉴스에서 이 장면을 보여주며 온 나라의 마음을 담은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윌리엄은 앤과 함께 그 보도를 몰래 시청했고 그 메시지가 앤이 루이에게 비밀리에 해줬던 말과 일맥상통함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숙모를 바라보았고 앤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연민 어린 마음으로 답을 내놓았지만 최종 판결은 여전히 윌리엄의 몫이었다. 왕관이 루이의 삶을 계속해서 좌우할 것인지 아니면 마침내 루이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신분, 특권, 전통 그 무엇으로도 이 진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윌리엄은 이제 알고 있다. 그는 아들의 몸이 낫도록 명령할 수도 없고 캐서린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없앨 수도 없으며 앞으로의 길이 순탄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는 왕실이 루이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아이가 오라인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할지 아니면 그 제도가 마침내 변화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최종 선택은 그의 미래 통치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선언이 될 것이다. 윌리엄은 캐서린, 앤 그리고 왕실 고위 관리들을 소집하여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공황 상태는 진정되었고 더 이상 정보 유출이나 성명 발표 또는 취소된 공식 석상에 대한 논쟁은 없었다. 그들은 루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할지 결정하고 있었다. 왕실 고위 간부란 왕실 업무를 조직하고 가족에게 공적 책임에 대해 조언하는 관리들을 의미하는데 이번에는 그 책임들이 아이의 건강보다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치료를 통해 루이의 안정과 독립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확언했지만
누구도 정확한 회복 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회복은 더디고 불규칙적이며 형식적인 절차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처음에는 이전 일정의 일부를 유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려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진단 이전에 만들어졌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음을 아들에게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캐서린 왕세자비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는 질문, 즉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루이가 가족의 미래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앤 공주는 차분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보호가 영구적인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나 압박감, 공개적인 처벌 없이 아들에게 진정한 선택권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아앤 공주는 스스로 선택한 의무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 강요된 의무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루이에게 어린 시절부터 강요되었던 모든 의례적 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의례적 의무란 왕실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식적인 행사 참석과 전통을 의미하며 이제부터 루이는 본인이 원할 때, 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 그리고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참석할 것입니다. 윌리엄 왕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왕실 자녀의 의료적 필요가 공적 일정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보호 가족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루이의 진단은 궁궐 담장 뒤에 숨겨진 개인적인 예외로 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윌리엄은 낡은 일정표를 들어 아들의 취소된 일정이 적힌 페이지들을 찢어낸 다음 빈 일기장을 캐서린 앞에 놓고 말했다. 이제부터 그의 삶은 사람들이 그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 자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쓰여질 겁니다. 카에서리는 마침내 밀려오는 안도감에 눈을 감고 미래 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지도력은 왕권의 사용이 아니라 그 권력을 제한하기로 한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윌리엄은 나중에 루이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루이스는 자신이 건강해지면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개우의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선택은 언제나 그의 몫이라고 말했다. 진단은 어린 루이의 삶을 바꿔놓았지만 루이를 쇠약하게 만들거나 아버지와 떨어뜨리거나 가족 내에서의 그의 위치를 약화시키지는 않았다. 앤의 충성심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고 윌리엄의 용기는 그 힘에 의미를 부여했으며 그들은 함께 비극을 보호로 바꾸었다. 왕관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수세다의 게올셔 왕실 자녀들은 의무에 순응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오히려 의무가 아이에게 맞춰진 순간입니다. 궁궐문 뒤에는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없으며 미해결된 판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루이 왕자는 여전히 온전히 사랑받고 온전히 보호받으며 온전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왕실은 그가 본래의 모습보다 못한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변화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